복습하는 기태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1권 105쪽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말 다듬기 이어서 문장 다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요. 문장 성분의 보충이라고 해서 우리 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같은 주 성분들은요. 문장에서 빠지면 안 돼요. 의미 전달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들 중에서도 의미 전달상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죠. 이를테면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요. 문학은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니는 게 문학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같은 주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시면 우리 왜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순응하다라는 말 자체가 항상 어디에 순응하는지 이렇게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환경에 순응하면서 산다 이렇게 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도 한번 보시면요. 공사가라는 주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공사가 개통된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개통된다의 주어가 도로가와 같은 다른 주어가 들어가야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물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일단 우리 교재 1권에 나와 있는 이 기본적인 패턴들을 변형한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재 자체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3번씩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읽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6쪽 한번 보시면요. 2번은 앞에 나온 거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불필요한 문장 성분의 삭제해서 문장에서 중복돼서 쓰인 것들은 하나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장점은이 앞에 나와 있는데 뒤쪽에 또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한 번만 써주든가 아니면 뒤에 한 번만 써주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요. 2020년 국가직 9배로 나왔던 패턴이죠. 그래서 기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요. 같은 의미의 것이 중복돼서 쓰였기 때문에 방학 동안 이런 식으로요. 한 번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은요. 그죠? 공기와 환기라고 했을 때 의미가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환기라는 말 자체가 공기를 순환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환기만 쓰든가 아니면 공기를 바꿔주어야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죠. 우리 왜 2021년 국가직 9급에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중복되는 형태의 문장, 올바른 문장 찾는 형태로 나왔었는데 이런 거죠.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속독이라는 것 자체가 빨리 읽는다는 뜻인데 여기에 또 읽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의미가 부분적으로 겹쳐서 문장 표현이 올바르지 않은 것 2021년 올해죠. 국가직 9급에서도 봤었어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주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 다음에 부서와 서술어의 호응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첫 번째 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주어부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관형형 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서술부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관형형 명사의 구조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떻게 써야 해요?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만 하죠.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가졌다는 것이다로 쓰지 않으면 가졌다의 주어는 우리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면 강조하고 싶은 점을 받아주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가볍게 보시고요. 이 세 번째 예문도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죠. 또 영양도 많아라고 해가지고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했을 때 그죠? 각각이 호응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요. 맛이 많다가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맛도 좋고 영양도 많다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같은 경우는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인데요. 이를테면 우리 왜 절대로 같은 부사어는요. 뭐 결코, 별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뒤에 항상 부정 형태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절대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물론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동아리에 가입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바꾸는 것보다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절대로를 반드시로 바꾸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다음 예만 한번 보시면요. 우리 왜 국어 단어 중에 일부 어휘들은요. 호응하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형언하다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렵다, 없다, 못하다 등의
부정어와 호응을 하기 때문에 그죠? 찾을 수 없었다로 바꾸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은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도 한번 보죠.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수입 달기라고 쓰게 되면 이때 우리 왜 이 문장은 그대로 보면 수입 달기 뭔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는 아주 이상한 의미가 돼버리죠. 그래서 국내산으로 속여 팔리다가 적발된 수입 달기라고 쓰든가 아니면 수입 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판매자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관형화 명사어 구성의 남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왜 관형화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수식어가 되기 때문에 뒤에 항상 피수식어 즉 꾸밈을 받는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문 보시면요. 유구한 빛나는 해가지고요. 꾸미는 말이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색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융통성 없는도요. 둘 다 크게 봤을 때 꾸미는 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나왔을 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 유구하고 빛나는 이런 식으로 그죠?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통 문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해서 한번 끊어 주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끊어줘야만 단절시킬 가능성이 큰 게 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뒤쪽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건데요. 문화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재고라는 게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화 정책이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문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고도의 정밀한 해가지고요. 꾸미는 말들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색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요. 비용도 저렴한 파격적인 저비용이다가 의미가 중복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용상 인과관계 고려해가지고요. 그죠? 앞에 거 같은 경우에 내용상의 인과관계 고려해가지고요. 자, 이를테면 인과관계 고려하면 고도로 정밀해서 후유증이 없다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하여 후유증이 없고 안전하며 그 다음에 뒤쪽에 의미 중복의 문제 해결해서요.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108쪽 한번 보시면요. 이쪽에 나와 있는 건 명사와 구성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 예상되는 것 해가지고요. 명사와 구성을 하면 문장이 간결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서술에 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고요. 다음 예문도요. 수혜, 방지, 대책, 마련, 철저해서 명사들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다 붙일 수 있는 말은 하다 붙여서요. 수혜를 방지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다,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죠. 권장 도서 목록 선정해가지고요. 명사만 연속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권장 도서 목록을 선정한 것이 아니면 권장도서 목록이 너무 주관적으로 선정되었다며 이렇게 풀어 써주는 게 좋아요. 자, 관형화 명사와 구성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유형에서요. 자주 나오는 예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같은 경우에 용감하니 그를 꾸밀 수도 있고 아버지를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의미를 명확히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은 맥락상 아버지가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거니까 그죠?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게 아버지니까 용감하니 아버지를 꾸미게끔 고쳐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혹은 용감한 다음에 쉼표 찍어서요. 우리 왜 쉼표 찍으면 바로 다음의 말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용감하니 이렇게 아버지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요.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걸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나라는 사람과 드라마 자체를 비교하는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정도와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풀어서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 같은 경우에요. 사과와 귤 두 개 이렇게 쓰게 되면 합쳐서 두 개인지 아니면 각각 두
두 개인지 사과 하나, 귤 두 개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각각의 숫자를 명확히 밝혀주는 형태로 고쳐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구쪽 한번 보시면요. 그가 걸음을 걷는 것 이렇게 쓰게 되면 걷는 모습을 뜻할 수도 있고요. 걷는다는 사실 자체를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풀어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보시면요. 한 잔 이상이라는 것이 이미 한 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잔 이상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게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6번의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같은 경우는요. 영어 번역투나 일본어 번역투가 우리말 표현상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꿔 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다 같은 경우는요. 다름 없다 아니면 성각자라 할만하다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뭐 일본식 일본어 번역투라는 것은 참고 사항이고요. 이게 뭐 일본어 번역투냐 영어 번역투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문들이 어쨌든 우리말 문장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요. 굳이 학생들에 대하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다 같은 경우에 우리말 표현에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든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도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학생회의에 있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학생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목에 값한다. 뭐 이를테면 말 그대로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동사 주목하다가 있으니까요. 굳이 주목에 값한다가 아니라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이요. 이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에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have a meeting 직역한 거죠. 근데 회의는 갖는 대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시에 회의하자, 회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110쪽 한번 보시면 영어의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표현일 텐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은 강조해야 한다는 거니까 언제나 불조심해야 한다, 강조할 만하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 같은 경우에요. 그죠? 배친물과 함께라고 쓰게 되면 선장이랑 선원이랑 배친물 씨가 모두 함께 죽었다라는 이상한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춘향호가 침몰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괴물의 모습 같은 거 얘기할 때 큰 눈을 갖고 있다라는 소유의 의미가 아니고요. 서술자를 써서 그 괴물은 눈이 크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보시면요. 그는 부모님에 의해 예의 바른 아이로 키워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왜 한국어에서 국어에서는요. 사람 주어 그죠? 사람 주어의 능동 표현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표현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사람 주어의 능동 표현을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키우셨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다음 예문이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굳이 위치하고 있다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국어에서는요. 있다라는 표현만으로 충분히 같은 의미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무엇보다도 휴식을 필요로 한다 같은 경우에 필요로 하다라고 굳이 늘려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형용사 있으니까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 같은 경우는요. 로부터라는 조사가 국어 조사에 있기는 있는데 비롯되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 로부터보다는 뭘 쓰는 게 자연스럽다. 에게서를 쓰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어 다듬기라고 해가지고요. 과도하게 쓰이는 외래어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렵게 쓰이는 한자어들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꿔 쓰자는 건데요. 얘는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사실 이런 범주가 근간의 국가직, 지방직, 구급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7급 시험 같은 데서 간혹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공공언어 다듬어 쓰는 쪽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이건 우리가 이권의 어법 완성에서 더 중요한 어휘를 볼 거니까 한 번쯤 이렇게 다듬어 쓴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쭉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그래도 읽어는 보시고요. 이 부분이죠. 114쪽에 어휘의 정확한 사용. 우리가 아까 17강 부분에서요. 틀리다, 다르다, 그 다음에 두텁다, 두껍다 이렇게 쓰는 것들 그거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무료 특강으로 따로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한 번은 읽어보시되 무료 특강 참고해가지고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곧 공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하는 기태 18강은 마무리하겠습니다.